장수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 며칠 전,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바람과 햇살,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깨달았죠. 그때 문득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장수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잘 돌보는 거예요. 이를 위한 6가지 팁을 소개할게요. 첫째,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산소를 우리 몸에 전달해요. 둘째,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요. 셋째, 혀 운동을 통해 소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요. 넷째, 적절한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질병을 예방해요. 다섯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균형 잡힌 운동을 해요.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며 정신적인 여유를 즐기고 건강을 증진시켜요. 이 모든 습관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요. 옛날 철학자들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왔어요. 이 6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호흡을 깊게 하는 연습. 얼마 전에 나는 건강에 관한 책을 읽다가 깊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얼마나 대충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호흡이란 게 그냥 숨 쉬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니 신기하더라고요. 깊게 숨을 쉬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진짜 도움이 돼요. 이게 다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깊게 숨을 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해요. 심지어 과학적 연구에서도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잠을 더 잘 자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이제 깊게 숨을 쉬자 하고 마음먹고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질 거예요. 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고 내쉴 때는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호흡 연습을 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높여줄 거예요. 이렇게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건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 심지어 장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호흡에 집중한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깊은 호흡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기. 얼마 전에 나는 건강에 대한 책을 좀 뒤적이다가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됐어요. 사실 올리브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게 진짜 장수의 열쇠 중 하나라는 건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어졌어요.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해요. 심장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몇몇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올리브유 속에 있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연구들을 보면 올리브유의 이 점이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한 큰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올리브유가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이 오늘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내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예를 들어 노자 같은 사람들도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올리브유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쓰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는 건 그냥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삶을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이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올리브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혀의 움직임을 활용한 건강법. 얼마 전에 나 혼자서 건강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가 혀 운동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좀 의아했죠. 혀 운동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읽어보니 이게 진짜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혀는 그냥 음식을 맛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해요. 혀의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대요. 또 혀 운동을 하면 입과 목 주변 근육이 강해지고 소화도 좋아진다고 해요. 혀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면 침이 더 잘 나오게 해서 음식을 더 잘 소화시키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는 쉬면 중에 호흡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이런 건강법은 고대 동양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혀를 보고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공자나 노자 같은 고대 사상가들도 우리 몸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했는데 혀 운동도 이런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매일 아침 혀를 닦는 걸로 시작해 보세요. 이건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입 냄새도 줄일 수 있어요. 혀를 앞뒤로 움직이기, 천장에 붙였다가 떼기 등 다양한 혀 운동을 해보세요. 근육을 강화하고 침 분비를 도와요. 먹을 때 혀를 이용해 음식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줘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혀 운동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간단한 혀 운동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니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 며칠 전 나 혼자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건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몸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몸이 너무 덥거나 추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몸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해요. 체온이 잘 조절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거든요. 이는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요. 계절에 맞게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시원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죠.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거나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거나 낮게 유지하는 건 피해야 해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 순환도 좋아져요.
이게 바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전 사람들, 예를 들어 노자 같은 철학자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을 현대 생활에 적용해보면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습관 중 하나예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니까요. 5번째로 신선한 공기 속에서의 균형 잡힌 운동. 며칠 전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운동을 즐겨 하긴 하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신선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정말 좋았어요. 그 순간, 이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몸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우리는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하게 되고 이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활성화시켜요. 그냥 실내에서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죠.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도 감소한다니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걸으면서 제자들과 수업을 했다고 해요. 산책하며 생각을 나누는 거죠. 이건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건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주말마다 공원이나 산에 가서 걷기, 조깅, 하이킹을 해보세요. 운동할 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몸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계절과 날씨를 고려해서 운동 종류를 조절해보세요. 여름엔 시원한 아침에, 겨울엔 따뜻한 오후에 운동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 속에서 운동하는 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자연과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6번째로 차를 마시며 건강 증진하기. 얼마 전에 나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차의 조화가 너무 완벽해서 문득 차 한 잔이 주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를 마시며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차에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특히 녹차나 홍차를 마시면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차를 마시는 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대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건강 이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몇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잔의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건강 습관은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차 마시는 것을 명상과도 같이 여겼다고 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공자나 노자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차 한 잔의 여유가 바로 그런 균형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며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각각이 주는 다른 맛과 건강 이점을 느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 관계도 돈독해지고 마음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차 한 잔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오늘부터 차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분명 더 건강해질 거예요. 지난 주말에 나 혼자서 오랜만에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랑 따뜻한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꼈죠.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그냥 나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해요. 깊게 숨 쉬기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유 좀 넣어 먹기, 혀 운동도 해보고, 적당히 몸을 따뜻하게 하기, 신선한 공기 맞으며 운동하기,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까지.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요. 깊게 숨 쉬면 스트레스도 줄고 더 많은 산소를 마실 수 있어요. 올리브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을 공급하고, 혀 운동은 소화도 돕고 입도 깨끗하게 유지해줘요. 몸이 적당히 따뜻하면 병도 덜 걸리고, 밖에서 운동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져요. 차 한 잔 마시며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자연, 그리고 스스로와의 조화를 이루는 큰 여정이에요. 옛날의 공자나 노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현명한 분들도 이런 균형과 평화가 진짜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우리는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장수를 향한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대화, 자연과의 교감에서 시작해요. 이 소중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작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수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 며칠 전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바람과 햇살,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깨달았죠. 그때 문득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장수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잘 돌보는 거예요. 이를 위한 6가지 팁을 소개할게요. 첫째,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산소를 우리 몸에 전달해요. 둘째,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요. 셋째, 혀 운동을 통해 소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요. 넷째, 적절한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질병을 예방해요. 다섯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균형 잡힌 운동을 해요.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며 정신적인 여유를 즐기고 건강을 증진시켜요. 이 모든 습관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요. 옛날 철학자들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왔어요. 이 6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호흡을 깊게 하는 연습. 얼마 전에 나는 건강에 관한 책을 읽다가
깊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얼마나 대충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호흡이란 게 그냥 숨 쉬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니 신기하더라고요. 깊게 숨을 쉬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진짜 도움이 돼요. 이게 다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깊게 숨을 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해요. 심지어 과학적 연구에서도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잠을 더 잘 자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이제 깊게 숨을 쉬자 하고 마음먹고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질 거예요. 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고 내쉴 때는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호흡 연습을 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높여줄 거예요. 이렇게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건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 심지어 장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호흡에 집중한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깊은 호흡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기. 얼마 전에 나는 건강에 대한 책을 좀 뒤적이다가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됐어요. 사실 올리브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게 진짜 장수의 열쇠 중 하나라는 건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어졌어요.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해요. 심장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몇몇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올리브유 속에 있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연구들을 보면 올리브유의 이 점이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한 큰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올리브유가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이 오늘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내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예를 들어 노자 같은 사람들도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올리브유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쓰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는 건 그냥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삶을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이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올리브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혀의 움직임을 활용한 건강법. 얼마 전에 나 혼자서 건강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가 혀 운동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좀 의아했죠. 혀 운동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읽어보니 이게 진짜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혀는 그냥 음식을 맛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해요. 혀의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대요. 또 혀 운동을 하면 입과 목 주변 근육이 강해지고 소화도 좋아진다고 해요.
혀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면 침이 더 잘 나오게 해서 음식을 더 잘 소화시키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는 쉬면 중에 호흡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이런 건강법은 고대 동양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혀를 보고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공자나 노자 같은 고대 사상가들도 우리 몸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했는데 혀 운동도 이런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매일 아침 혀를 닦는 걸로 시작해 보세요. 이건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입 냄새도 줄일 수 있어요. 혀를 앞뒤로 움직이기, 천장에 붙였다가 떼기 등 다양한 혀 운동을 해보세요. 근육을 강화하고 침 분비를 도와요. 먹을 때 혀를 이용해 음식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줘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혀 운동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간단한 혀 운동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니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 며칠 전 나 혼자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건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몸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몸이 너무 덥거나 추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몸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해요. 체온이 잘 조절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거든요. 이는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요. 계절에 맞게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시원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죠.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거나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거나 낮게 유지하는 건 피해야 해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 순환도 좋아져요. 이게 바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전 사람들, 예를 들어 노자 같은 철학자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을 현대 생활에 적용해보면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습관 중 하나예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니까요. 다섯 번째로 신선한 공기 속에서의 균형 잡힌 운동. 며칠 전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운동을 즐겨 하긴 하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신선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정말 좋았어요. 그 순간 이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몸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우리는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하게 되고 이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활성화시켜요. 그냥 실내에서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죠.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도 감소한다니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걸으면서
제자들과 수업을 했다고 해요. 산책하며 생각을 나누는 거죠. 이건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건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주말마다 공원이나 산에 가서 걷기, 조깅, 하이킹을 해보세요. 운동할 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몸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계절과 날씨를 고려해서 운동 종류를 조절해보세요. 여름엔 시원한 아침에, 겨울엔 따뜻한 오후에 운동하는 식으로요. 자,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 속에서 운동하는 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자연과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6번째로 차를 마시며 건강 증진하기. 얼마 전에 나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차의 조화가 너무 완벽해서 문득 차 한 잔이 주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를 마시며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차에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특히 녹차나 홍차를 마시면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차를 마시는 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대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건강 이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몇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잔의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건강 습관은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차 마시는 것을 명상과도 같이 여겼다고 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공자나 노자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차 한 잔의 여유가 바로 그런 균형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며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각각이 주는 다른 맛과 건강 이점을 느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 관계도 돈독해지고 마음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차 한 잔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오늘부터 차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분명 더 건강해질 거예요. 지난 주말에 나 혼자서 오랜만에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랑 따뜻한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꼈죠.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그냥 나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해요. 깊게 숨 쉬기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유 좀 넣어 먹기, 혀 운동도 해보고 적당히 몸을 따뜻하게 하기, 신선한 공기 맞으며 운동하기,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까지.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요. 깊게 숨 쉬면 스트레스도 줄고 더 많은 산소를 마실 수 있어요. 올리브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을 공급하고 혀 운동은 소화도 돕고 입도 깨끗하게 유지해줘요. 몸이 적당히 따뜻하면 병도 덜 걸리고 밖에서 운동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져요. 차 한 잔 마시며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자연, 그리고 스스로와의 조화를 이루는 큰 여정이에요. 옛날의 공자나 노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현명한 분들도 이런 균형과 평화가 진짜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우리는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장수를 향한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대화, 자연과의 교감에서 시작해요. 이 소중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작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장수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 며칠 전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껴지는 바람과 햇살, 그리고 나무 사이로 들려오는 새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깨달았죠. 그때 문득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장수를 위한 6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긴 시간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잘 돌보는 거예요. 이를 위한 6가지 팁을 소개할게요. 첫째, 깊은 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많은 산소를 우리 몸에 전달해요. 둘째, 올리브유 같은 건강한 식품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을 잘 관리해요. 셋째, 혀 운동을 통해 소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해요. 넷째, 적절한 체온을 유지함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맞추고 질병을 예방해요. 다섯째,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균형 잡힌 운동을 해요. 마지막으로 차를 마시며 정신적인 여유를 즐기고 건강을 증진시켜요. 이 모든 습관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에도 깊은 영향을 미쳐요. 옛날 철학자들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연과의 조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왔어요. 이 6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호흡을 깊게 하는 연습. 얼마 전에 나는 건강에 관한 책을 읽다가 깊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이게 진짜 장수의 비결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얼마나 대충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호흡이란 게 그냥 숨 쉬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니 신기하더라고요. 깊게 숨을 쉬는 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진짜 도움이 돼요. 이게 다 자율신경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깊게 숨을 쉬면 몸이 이완되고 마음도 편안해진다고 해요. 심지어 과학적 연구에서도 깊은 호흡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잠을 더 잘 자게 만든다는 결과가 나왔대요. 하루 중에 몇 번이라도 이제 깊게 숨을 쉬자 하고 마음먹고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질 거예요. 배를 이용해서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게 하고 내쉴 때는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게 산소를 더 많이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호흡 연습을 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게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집중력을 높여줄 거예요. 이렇게 깊은 호흡을 연습하는 건 그냥 기분 좋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한 삶, 심지어 장수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호흡에 집중한다면 스트레스를 훨씬 더 잘 관리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깊은 호흡을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하기. 얼마 전에 나는 건강에 대한 책을 좀 뒤적이다가 올리브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깊이 알게 됐어요. 사실 올리브유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게 진짜 장수의 열쇠 중 하나라는 건 처음 알았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싶어졌어요.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진짜 건강에 좋다고 해요. 심장 건강을 지키고 염증을 줄이며 심지어는 몇몇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올리브유 속에 있는 좋은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해요. 연구들을 보면 올리브유의 이 점이 확실히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 한 큰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심장병 위험이 적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올리브유가 정말 우리 몸에 좋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놀라운 건 이런 생각이 오늘날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도 내 음식을 내 약으로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양에서도 예를 들어 노자 같은 사람들도 자연과의 조화와 자연에서 나오는 식품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이런 생각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배울 수 있는 건강에 대한 중요한 지혜인 것 같아요. 올리브유를 우리 생활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사실 간단해요.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쓰거나 음식을 요리할 때 다른 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사용해 보세요. 중요한 건 좋은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를 먹는 건 그냥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에요. 이는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심지어 우리 삶을 더 길게 해줄 수 있는 선택이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부터라도 올리브유를 더 많이 섭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혀의 움직임을 활용한 건강법. 얼마 전에 나 혼자서 건강에 관한 책을 뒤적이다가 혀 운동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처음엔 좀 의아했죠. 혀 운동이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읽어보니 이게 진짜 우리 몸 전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혀는 그냥 음식을 맛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해요. 혀의 색깔이나 모양을 보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대요. 또 혀 운동을 하면 입과 목 주변 근육이 강해지고 소화도 좋아진다고 해요. 혀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운동을 하면 침이 더 잘 나오게 해서 음식을 더 잘 소화시키고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심지어는 쉬면 중에 호흡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줄일 수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이런 건강법은 고대 동양의학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혀를 보고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공자나 노자 같은 고대 사상가들도 우리 몸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했는데 혀 운동도 이런 조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매일 아침 혀를 닦는 걸로 시작해보세요. 이건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입 냄새도 줄일 수 있어요. 혀를 앞뒤로 움직이기, 천장에 붙였다가 떼기 등 다양한 혀 운동을 해보세요. 근육을 강화하고 침 분비를 도와요. 먹을 때 혀를 이용해 음식을 천천히 씹어보세요. 이건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게 해줘요. 처음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혀 운동이 우리 건강에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간단한 혀 운동 몇 가지만으로도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니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 며칠 전 나 혼자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건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몸이 항상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맴돌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몸이 너무 덥거나 추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몸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건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해요. 체온이 잘 조절되면
우리 몸의 여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거든요. 이는 면역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해요. 계절에 맞게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추울 땐 따뜻하게, 더울 땐 시원하게 입는 것이 중요하죠.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거나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돼요. 실내 온도를 너무 높거나 낮게 유지하는 건 피해야 해요.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운동을 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 순환도 좋아져요. 이게 바로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예전 사람들, 예를 들어 노자 같은 철학자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어요.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니까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봤죠. 스토아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생각을 현대 생활에 적용해보면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우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해 꼭 실천해야 하는 습관 중 하나예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크게 좌우하니까요. 5번째로 신선한 공기 속에서의 균형 잡힌 운동. 며칠 전 집 근처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운동을 즐겨 하긴 하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신선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정말 좋았어요. 그 순간, 이게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자연 속에서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몸이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 우리는 더 많은 산소를 섭취하게 되고 이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활성화시켜요. 그냥 실내에서 트레드밀 위를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죠. 심지어 심리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자연 속에서 운동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기분도 좋아진다고 해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에서 운동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정말 좋다고 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감도 감소한다니 자연의 힘이 정말 대단하죠.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걸으면서 제자들과 수업을 했다고 해요. 산책하며 생각을 나누는 거죠. 이건 신체 활동과 정신 활동을 동시에 하는 건데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면 몸과 마음 모두에게 좋을 거예요. 주말마다 공원이나 산에 가서 걷기, 조깅, 하이킹을 해보세요. 운동할 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은 산소를 몸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요. 계절과 날씨를 고려해서 운동 종류를 조절해보세요. 여름엔 시원한 아침에, 겨울엔 따뜻한 오후에 운동하는 식으로요.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 속에서 운동하는 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자연과 친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훨씬 더 건강해질 거예요. 6번째로 차를 마시며 건강 증진하기. 얼마 전에 나 혼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의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차의 조화가 너무 완벽해서 문득 차 한 잔이 주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를 마시며 건강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차에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해요. 특히 녹차나 홍차를 마시면 심장병이나 당뇨 같은 질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차를 마시는 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된대요. 정말 놀라운 건 이런 건강 이점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연구를 보면 차를 자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몇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낮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하루에 3잔의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심장 질환의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런 건강 습관은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동양에서는
차 마시는 것을 명상과도 같이 여겼다고 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공자나 노자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차 한 잔의 여유가 바로 그런 균형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루 중 잠깐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며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녹차, 홍차, 허브차 등 다양한 차를 마셔보고 각각이 주는 다른 맛과 건강 이점을 느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사회적 관계도 돈독해지고 마음도 더 행복해질 거예요. 차 한 잔에서 시작되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럼 오늘부터 차와 함께하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분명 더 건강해질 거예요. 지난 주말에 나 혼자서 오랜만에 책을 읽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이랑 따뜻한 햇살이 얼마나 좋은지 새삼 느꼈죠.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그냥 나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해요. 깊게 숨 쉬기부터 시작해서 올리브유 좀 넣어 먹기, 혀 운동도 해보고 적당히 몸을 따뜻하게 하기, 신선한 공기 맞으며 운동하기, 그리고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기까지. 이 모든 게 우리 삶을 더 좋게 만들어요. 깊게 숨 쉬면 스트레스도 줄고 더 많은 산소를 마실 수 있어요. 올리브유를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지방을 공급하고 혀 운동은 소화도 돕고 입도 깨끗하게 유지해줘요. 몸이 적당히 따뜻하면 병도 덜 걸리고 밖에서 운동하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쾌해져요. 차 한 잔 마시며 잠깐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그냥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자연, 그리고 스스로와의 조화를 이루는 큰 여정이에요. 옛날의 공자나 노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현명한 분들도 이런 균형과 평화가 진짜 행복과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보면 우리는 건강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장수를 향한 여정은 결국 우리 자신과의 대화, 자연과의 교감에서 시작해요. 이 소중한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 작은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